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홍천 일대에 대단위 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10년 넘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요. 시행사는 투자 유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자 유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MOU까지 맺어놓고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개발 부지가 10년 넘게 멈춰 있습니다.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와 홍천군 북방면 전치공리 일원의 관광단지 예정 중입니다. 면적은 484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보다 넓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대로 강원도 관광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2009년 처음 추진될 때 사업명은 무릉도원 관광단지.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지지부진하다 2013년 시공사였던 코오롱 글로벌이 전체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한옥 호텔과 아울렛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골프장과 콘도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시설은 5,900억 원대의 한중 복합 문화 테마파크. 최문순 도지사는 2018년 12월 중국 문화 교류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베이징까지 방문해 MOU를 맺었습니다. 한중 복합 문화 테마파크가 들어설 곳입니다. 강원도와 MOU를 맺은 지 2년이 지났지만 보시다시피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2017년에는 강원도와 춘천시, 홍천군이 대규모 관광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사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지자체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인허가권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넘게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간 방문객이라든가 이런적인 어떤 측면에서 특히 지금 코로나19 전국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관광단지 주변 춘천과 홍천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수도권에서 관광단지 내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만 들렀다 갈 뿐입니다. 촉진제로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주안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도에서는 사업체 측하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 그다음에 공격적인 주문을 좀 해서. 코오롱 글로벌은 모든 사업 계획은 유동적이라며 투자 유치 활동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 개발을 위한 자본 유치는 기업의 목. 이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한 경제 파급 효과를 살리는 건 지자체의 몫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에는 현재 1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이 다 안 된 산단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퇴계 농공단지에 있는 조명 제조업체. 매출 100억 원의 중견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춘천 퇴계 제2농공단지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47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짓고 최소 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춘천시와 약속했습니다. 공장을 이전하는데 자금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 자금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해결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많은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약속을 지키면 춘천시는 11호 6억 원을 보조하고 금융기관 이자 비용의 일부와 입주 시 취등록세를 절반 이상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기업 유인책입니다. 퇴계 2농공단지 입주 예정 업체 중 3곳이 이번에 춘천시와 협약을 맺고 비슷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분양을 완료한 퇴계 2농공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100%에 가까워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부족했던 산업 공간을 저희가 확충하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분양률을 기록한 산업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2013년 조성을 시작해 2017년 마무리된 동춘천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아직도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준공 예정인 남춘천 산업단지 분양률은 이보다 낮은 61%입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증설보다
면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60%밖에 안 돼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산단을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 춘천의 산업단지는 모두 15곳, 입주기업 380여 개, 고용인원은 8,000명을 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무실동의 새 원주역이 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안내 표지판과 연계 교통 안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내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따라 원주역으로 향한 차량. 하지만 진입로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길을 잘못 둔 운전자는 위태롭게 차를 돌립니다. 택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5개 가운데 원주역 방향 2개 차로를 쓸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많아지면 쉽게 양보를 안 해요. 이미 한번 위험해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또는 불편해지거나.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현재 북원로에서 원주역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교차로를 포함해 새로 생긴 역을 알려주는 안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말입니다. 지금도 내 앞에 오는 택시가 처음 오는 게 오다가 저 밑에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정표가 없어요. 여기 지금 2군데 다. 안내 표지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역사 주변이 이렇게 공사용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여기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 원주역으로 안내하는 표시들이 도심 곳곳에 남아 있어 초행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일부 시설이 추가되긴 했지만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어렵사리 버스를 타고 원주역으로 찾아온 시민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1시간 걸립니다. 장례에서 여기까지. 40분에 한 대, 90번도 40분에 한 대, 그다음에 30번은 1시간 반에 한 대. 그 어디 다니겠습니까 여기. 80년 된 한 도시의 역을 옮기는 일인데 턱없이 부족한 준비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속초 8경 가운데 하나인 범바위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돼 훼손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간 소유인 범바위를 속초시가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해 이름 붙여진 범바위입니다. 속초 영랑호 범바위는 속초 8경 가운데 하나로 웅장함과 함께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범바위에 앵커볼트를 받고 줄을 늘어뜨려 영화를 촬영해 논란이 됐습니다. 훼손이 우려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했지만 속초시의 직접적인 제재는 없었습니다. 범바위 일대는 속초시가 아닌 주변 리조트 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범바위 일대를 시에서 사들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1년 영랑호 범바위는 지질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질 자원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보존 가치가 큰 범바위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속초시가 사들여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랑호 유원지 전체에 대한 수용 계획은 조속히 세우되 속초 8경 중 제2경이자 속초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범바위 일대는 즉시 수용해서 속초시가 직접 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영랑호와 범바위 일대는 사실상 유원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으로 별도로 수용하거나 매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바위가 위치한 지역은 이제 시설로 결정된 이후 조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는 이거는 시설 완료된 것들은 사유지를 할지라도 시에서 별도로 이걸 매입을 하거나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바위 소유권을 놓고 이견은 있지만 훼손 방지와 보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해 발생한 진료비를 해당 단체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건보공단이 이미 부담한 진료비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전국 576명으로 이들의 진료비는 모두 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BTJ 열방센터에 방문했던 세인교회 교인을 비롯해 지금까지 37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가 전자상거래 전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영세 상인을 위한 온라인 상점 3,00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명 강원 직구로 불리는 온라인 상점은 판매자가 간편하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가입비와 중개 수수료 등을 받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강원 직구 보급 사업을 시작한다며 앞으로 3년 동안 3,000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을 막기 위한 농가 출입 통제 시설의 설치가 강원 남부권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가 사람과 축산 차량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농장 외부와 내부에 이중 울타리 설치를 원주와 강릉, 태백, 삼척, 횡성 등 강원 남부권 8개 시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는 도내 접경 지역을 넘어 영월과 양양에서까지 발견된 상황입니다. 강원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농가에서 우선 비용을 들여 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올해 강원도 폐광 지역 광해 방지 사업에 36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월에 68억 원, 정선 120억 원, 태백 31억 원, 삼척에 19억 원 등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모두 239억 원을 투자합니다. 올해는 자연 환경 개선에서 사업 개념을 확대해 주민 지원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올해 전국에 투입되는 광해 방지 사업비 규모는 655억 원으로 강원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 가운데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개발 실무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정책개발실무협의회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의 시책을 개발합니다. 실무협의회는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돼 자율 토론 방식으로 시책을 발굴하며 시책은 군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시승격 40주년을 맞아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이메일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국민 생각함 투표 40%와 영상 심사 60%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다음 달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강원도의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는 7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실업자 역시 3만 3천 명으로 3.9%의 실업률을 보여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연구원은 어제부터 3월 19일까지 교원 책 출판 지원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선생님이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교원 책 출판 지원 프로젝트는 기존 사례 모음 중심의 장학 자료를 넘어 교원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도서로 발간해 우수 교육 자료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7개 팀이 신청해 3팀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5개 팀 안팎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 제공 신규 모집에 나섭니다. 일자리 안심 제공은 노동자와 기업이 한 달 동안 각각 15만 원, 자치단체가 월 20만 원을 적립해 5년 뒤 노동자가 3천만 원 안팎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836명의 신규 모집을 목표로 오는 18일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오는 3월 개교하는 춘천 퇴계초 중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퇴계초 중학교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모범학교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 중 등 교육법상 학교 급별로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통합학교는 중학교 영어나 예체능 전공교사가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등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에 3번째 택시협동조합이 설립돼 빠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조합원들이 각각 4,300만 원을 출자해 결성한 하나협동조합에는 총 30대의 택시가 소속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춘천에는 희망택시협동조합 49대, 소양시민협동조합 35대에 이어 하나협동조합까지 모두 114대의 협동조합 택시가 운행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협동조합 택시의 경우 기존 법인 택시에 비해 수익이 5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며 협동조합 설립 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송읍의 각 마을에 LP가스를 공급합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LPG 배관망을 구축한 이평리 등 동송읍 13개리 2,200세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가스보일러 교체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기존 LPG 용기로 공급받았을 때보다 연료비가 30에서 4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또 철원읍 화지리 지역 LPG 배관망 확충을 위한 설계를 마치는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 3년 차에 접어든 인제군이 지역 100년을 설계하는 7대 핵심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제군의 7대 핵심 전략 사업은 고속철도 시대 준비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도심 기능 강화, 남북 교류 협력, 그리고 금강에서 설악 국제평화 도시 조성입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농산어촌 만들기와 지역경제 제도약,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2021년은 인제군 100년을 열어가는 기반 구축의 해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